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서울에 반값 전세 4억짜리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전용 84 전세값 4억 어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어요. 지금 전세가 4억이라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표 장기 전세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전용 84라고 하는 거는 국민주택이죠. 34평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전세값 4억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단기 전세 주택 공급이 이제 속도를 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덕, 강일, 마곡 등 인기 주거지에 이러한 장기 전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생각했던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07년도에 아마 장기 전세 시프트를 이제 맞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식으로 해서 이 장기 전세 시프트를 유도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장기 전세로 늘린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집 마련을 매매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분들한테는 약간의 쉼이 필요한 이러한 지금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또 어떠한 이들은 또 하락한다는 논리,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택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몫인데 지금 만약에 서울에서 34평 기준으로 전세값 4억이다. 그런데 이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년 동안 지금 거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공급 물량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지금 공급 물량 계속 확대를 할 거잖아요. 그럼 조정이라는 건 분명히 올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한 거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망이 되는데 어찌 보면 그것 또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기 전세 제도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한다면 내가 뭐 이런 곳에서 몇 년을 더 거주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는 또 그러한 플랜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또한 이제 실행이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불안한 건 언제? 그게 언제야? 이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부터 아마 바로 이제 게시가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07년도부터 장기 전세 시프트를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카드를 갖고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면 부동산 이슈를 누가 더 잘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실행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물론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막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빨리 실행되는 거에 내가 선택지를 하나 더 넓힐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기전세 주택이 지금 2026년까지 총 7만 호로 공급을 한대요. 이 7만 호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은 공급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몇만 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이면 앞으로 5년 정도가 남았는데 7만 호가 공급되면은 지금 뭐 서울 사전청약도 그렇고 상기 신도시도 그렇고 공급 물량 자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서울에 장기 전세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공임대 기준으로 아마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 참고사항으로 지난 12월에 39차 이제 장기 전세 공고 기준을 보시면 부동산 기준이 2억 1,150만 원, 2억 1,550만 원이고요. 자동차는 2,764만 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확인하셔 갖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좀 많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을 써서 여기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소득 기준도 이제 있는 건데요. 85 전용 이하는 월 소득이 한 851만 원까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85 초과를 넣으신다고 한다면 월 소득이 약 1000만 원 되더라도 이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두 분 다 흙수저야. 그런데 두 분 다 대기업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신혼부부 특공도 안 되고 자산이 없는 상태인데 월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조금 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용 60 이하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를 우선 공급해드리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496만 원 이하인 분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취지 자체가 공공임대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당연히 없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들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첨 기준도 월 소득 금액으로 일단 순위를 가리는데, 거기에서 우리 일반 분양같이 뭐 동차가 됐다라고 한다면 거주지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납입 횟수 등으로 이제 순위를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월 소득이 낮을수록 확률이 높은 거고,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가 높을수록 또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7일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까 900가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제 스타트를 할 거고요. 22년 내년 3월 입주 예정인데요. 보니까 고덕항을 13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괜찮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동작 트인시야? 저는 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고덕과 마고 얘기만 들어도 거주하기 나쁜 환경은 아니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고덕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굉장히 비싸죠. 여기 이 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도 8사가 6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의 2억 정도가 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된다면 내가 여기에서 뭐 20년을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2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강일동, 고덕동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옆이 지금 미사구, 지금 또 바로 거기서 강동에서 광진구도 가깝고 잠시도 크게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학군도 그렇고요. 마곡도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선호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만큼 내년까지도 계속 이러한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서울 반값 전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 집을 무조건 다 매매를 하고 당장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하나의 선택지를 넓히시는 전략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